안녕 친구들. 오늘은 스터디 플래너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스터디 플래너 쓰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이 도대체 왜 스터디 플래너를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터디 플래너는 목표를 설정하게 해줘요. 목표가 없으면 여러분은 잘 움직이지 않죠. 선생님도 사실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없으면 해야 할 일들을 그냥 내일 해도 되지 않을까? 모레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러면서 계속 미루곤 하는데요. 이렇게 목표가 뚜렷해지고 특히 스터디 플래너를 통해서 여러분의 큰 목표가 작은 목표, 구체적인 목표로 쪼개져서 일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걸 실천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공부를 길을 잡아주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터디 플래너를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의 학습을 점검하고 피드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스터디 플래너에 내가 한 일들을 이렇게 지우고 한 정도를 동그라미 세모 X 이렇게 표시를 함으로써 내가 이번 주에는 공부를 얼마나 했나, 오늘은 공부를 얼마나 했나 이런 걸 한눈에 파악하고 여러분의 학습을 좀 더 개선해 나갈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여러분에게 뿌듯함과 보람을 준다는 것입니다. 스터디 플래너를 쓰면 내가 공부했던 것들이 노트 하나에 이렇게 축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굉장히 뿌듯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고등학교 시절 3년 동안 이렇게 썼던 거 아직도 버리지 않고 모아놨어요. 그러면은 우리 스터디 플래너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선생님 스터디 플래너도 한번 살짝 구경해봐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플래너 쓰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거창한 플래너는 필요 없고요. 굴러다니는 이런 공책이나 아니면 A4 용지 한 장 준비하세요. 자, 먼저 여러분은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목표가 화학 잘하기라고 해볼게요. 자, 화학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점점 큰 목표에서 작은 목표로 줄여갈 거예요. 자, 화학을 잘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화학 문제집을 한 권 풀고 수업을 복습만 하겠다. 예습까지는 힘드니까 복습을 하겠다. 이렇게 정했어요. 자, 그러면 화학 문제집을 어떤 문제집을 어떻게 풀지도 정해야겠죠. 자, 그러면 작년 요 수능 특강이 마침 집에 있어서 이 수능 특강을 풀겠다. 그러면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세요. 이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1, 2, 3, 4, 5, 6, 12단원까지 있군. 그런데 중간고사 범위는 예를 들어서 1단원이니까 1단원까지만 풀겠다. 이렇게 양을 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집은 중간고사 전까지 1단원 풀고 복습은 화학이 들은 날, 예를 들어서 화요일, 목요일 수업한 만큼 하겠다. 이게 1단계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거죠. 매일매일 화학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나는 월수금에는 수학, 영어, 국어를 하고 화요일, 목요일에 과학이랑 사회를 하겠다. 이렇게 요일을 분배해 줍니다. 월수금은 수학, 영어, 국어. 자, 그러면은 화요일, 목요일에 화학을 할 수 있겠죠. 화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일단 복습이 들어가고
복습이 들어가고 이제 화학 문제집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집의 양을 얼마나 풀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내가 시험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이걸 풀어야 된다면 작은 3단원이니까 일주일에 하나씩 풀고 마지막 주에는 전체 복습, 틀린 문제 오답을 하겠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목표를 하나하나 쪼개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이 1단원의 1번 문제, 1강 문제들만 풀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수능 2점 테스트가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있고 3점 테스트가 1번부터 10번까지 있네요. 그러면은 화요일에는 2점 테스트가 1번부터 8번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목요일에는 3점이 1번부터 10번 이렇게 풀면 우리 구체적인 문항 단위로 계획이 나왔죠.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구체적인 문항 번호가 나올 때까지 계획을 세워줍니다. 왜냐면 구체적인 계획일수록 여러분이 당장 해야 되는 일을 정하기가 쉽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일주일 계획을 세워주는데 보통 일요일 정도 이렇게 주말 하루는 주중에 못한 게 있으면 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여유롭게 잡아놓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계획을 세웠으면 가장 중요한 건 진짜로 했는지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월요일 하루를 보내고 정말 이 계획을 내가 지켰는지 동그라미, 세모, X로 표시를 하고 하루의 감상을 한 줄 적어보는 것도 좋아요. 자, 그렇게 일주일 동안 체크 일주일 동안 체크를 한 것을 바탕으로 일요일에 계획을 보충해서 일주일을 마무리하고요. 2주에 너무 힘들었다면 다음 주에는 계획을 좀 줄이는 방향, 2주에 좀 널널했다면 다음 주에는 계획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피드백해서 여러분 스터디 플래너를 만들어 가면 됩니다. 자, 이 친구들이 선생님이 실제로 공부할 때 썼던 플래너인데요. 고1, 고2, 고3 때 썼던 거예요. 차례로 한번 볼까요? 잘 썼나? 자, 일단 고1 때 전체적으로 좀 비어있죠. 고1 때는 공부를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이때는 좀 잘 썼다, 그치? 이번 주에 꼭 할 일 이렇게 적어놓고 언제까지 해서 언제 어느 시간에 할지도 한번 적어놨네요.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조금씩 계획을 나눠서 써놓은 거를 볼 수가 있고요. 2학년 때는 그래도 조금 더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선생님이 아까 말한 대로 각 과목별 계획 있고요. 동그라미 X로 표시를 한 게 있네요. 구체적인 학습 계획 세우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있네요. 이렇게 해서 2학년 때는 조금 더 열심히 했나봐요. 이렇게 하루하루 한 거를 다른 색깔 펜으로 피드백 해놓은 것도 보이고요. 시험 일주일 전이라서 이렇게 열심히 했었네. 그리고 시험 전이 되면 학교에서 자습을 많이 주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내가 자습 시간을 이용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미리 계획을 해두는 것도 좋아요. 그냥 자습을 줬을 때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쉬는 시간 1시간 생겼네? 하면서 꿀꿀 자다가 1시간이 또 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짜놓으면 자습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때는 시험이 끝나서 놀러 갔을 시기고, 이렇게 2학년 때는 조금 더 선생님이 플래너를 잘 쓴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부터 쓰기 시작해야 시간 관리를 잘 하는 요령을 써가면서 익힐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선생님 고3 때 플래너인데요.
고3 때 플래너는 좀 더 이제 빽빽해요. 이렇게 해서 공부하고 여기 오른쪽 구석에 명언을 써놓은 것도 보이고요. 이렇게 공부한 거. 이렇게 중간고사를 앞두고 내가 어느 날 어떤 과목을 공부할지 분배해서 써놓은 것도 있고요. 내가 내신 대비를 언제쯤 시작할지 써놓은 것도 있네요. 이렇게 플래너를 쓰고 특히 고3 때는 이제 시간 관리를 잘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초시계를 이용해서 공부한 시간을 맨날 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한 주의 총계를 내서 친구랑 경쟁하기도 했는데 이 방법은 공부에 집중하는 데는 되게 좋은데 사실 1학년 때부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집중이 잘 안 될 때 한번 초시계로 시도해보세요. 특히 방학 때는 이렇게 따로 계획을 짜서 공부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계획을 짜서 하는 것도 시간 관리를 하는데 좋은 방법이고요. 이 말은 굉장히 선생님이 좋아하는 명언인데 나는 어려운 수학 문제 부딪히면 남들보다 2~3배의 시간을 쓸 각오를 한다. 그것이 평범한 머리를 가진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가 하셨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 말을 보면서 그 대단한 수학자도 평범한 머리를 가져서 시간을 많이 쓰겠다고 각오를 하는데 나는 정말 평범한 머리를 가졌으면서 왜 공부를 조금 하고 잘하려고 할까? 그러면 나도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천천히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데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터디 플래너 곳곳에 명언이 써 있는 것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목표 대학을 고3 때는 붙여놨는데 과연 선생님이 이 목표 대학에 갔을까요? 그것은 나중에 말해주는 걸로 하고요. 이건 실제로 우리 반 친구의 플래너인데요. 너무 잘 써서 선생님이 사진 찍어왔어요. 여기에 과목별로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것 여러분 확인했죠? 자, 그리고 이 과목별 목표를 세분화시켜서 하루하루의 목표로 나누어 놓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스터디 플래너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알겠죠? 근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꾸미기에 욕심내지 마세요. 이거를 너무 예쁘게 쓰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그 예쁘게 꾸미다가 지쳐서 힘들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로 예쁘게 쓰는 거는 여러분이 그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는데 중요하겠지만 내 공부할 힘을 이거 꾸미는데 쓰면 안 되니까 일단 공부하는 내용을 기록하는데 목적에 충실하게 쓰도록 하고요. 다른 친구들이 너무 예쁘게 꾸민다고 비교하거나 나도 예쁘게 꾸며야 되나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는 목표 설정을 적당히 해야 돼요. 내 공부 실력이 지금 이 정도인데 내가 한 번에 이 정도의 목표를 설정하면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겠죠?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는 약간 이 정도의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한 다음에 이게 달성이 되면 다음 단계 넘어가고 하는 식으로 목표를 적당히 설정해서 내 공부 실력을 끌어나가 보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의 학습이 점검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스터디 플래너 맨날 쓰는데 선생님 1학년 때처럼 다 안 하고 XX 이렇게 표시도 안 하고 하면은 공부 실력이 늘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나의 학습을 점검하고 피드백을 주는 용도로 여러분이 스터디 플래너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화이팅!